가장 먼저 들리는 것은 끝없는 돌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는 물방울 소리입니다. 시간으로 조각되고 햇빛이 닿지 않으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리듬입니다. 미로 같은 산맥 깊은 곳에는 현대 세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거스르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완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부족, 전기, 수도, 문명의 약속으로부터 숨어 있기를 선택한 공동체입니다. 저 위 도시들이 넌 불빛과 디지털 소음으로 폭발하는 동안 이곳의 삶은 그림자, 속삭임, 본능에 의해 인도됩니다. 공기는 시원하고 짙으며 미미한 광물과 흙냄새로 살아 숨쉽니다. 발걸음은 익숙한 어린 시절의 집을 거닐듯 울퉁불퉁한 바닥을 미끄러지듯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인간 거주지 중 하나로 여정을 떠납니다. 고대의 생존과 초자연적 미스터리 사이에 경계가 면도날처럼 얇아지는 곳입니다. 어둠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는 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돌 지붕과 숨겨진 계곡, 그들을 감추는 땅. 부족의 세계는 마지막 산길이 야생 속으로 사라지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부서진 지구의 뼈처럼 솟아오른 날카로운 석회암 봉우리들과 햇빛이 하루 중 아주 잠깐만 스쳐 지나갈 정도로 좁은 계곡들이 있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바위는 배경이 아니라 수호자이자 경계이며 수세기 동안의 고립을 지켜본 조용한 증인입니다. 그들이 집이라고 부르는 동굴들은 산의 갈비뼈에 숨겨져 있으며 고대강에 의해 깎이고 시간에 의해 빚어졌으며 외부 세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가파른 절벽으로 보호받습니다. 그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외부인은 며칠을 걸어야 합니다. 미끄러운 바위, 진흙투성이 비탈, 부주의한 발걸음에 무너지는 좁은 가장자리를 건너야 합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해져 베일처럼 숲을 감싸고 소리를 삼키며 모든 움직임을 속삭임으로 만듭니다. 길에는 표시가 없고 공기는 습기로 가득하며 유일한 안내자는 돌에 부딪히는 자신의 숨소리 메아리뿐입니다. 하지만 부족에게 이러한 위험은 익숙한 복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손바닥보다 넓지 않은 능선을 뛰어다닙니다. 어른들은 훈련된 등반가들도 두려워할 경사로에서 무거운 짐을 나릅니다. 그들은 도시 사람들이 신호등을 아는 것처럼 산을 압니다. 모든 틈새, 모든 메아리, 모든 위험한 바람의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리는 지도가 아닙니다. 요새이며 수많은 세대 동안 부족을 숨겨주고 방해받지 않으며 손길이 닿지 않게 지켜준 자연의 방패입니다. 어둠 속의 기원, 그들이 숨기를 선택한 이유. 그들의 역사는 어떤 기록된 연대기보다 훨씬 이전에 산이 국경이었고 침묵이 보호였던 시대에 시작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언제 동굴로 들어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부족은 세대에 걸쳐 속삭여지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위쪽 세상이 분쟁으로 불타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계곡을 휩쓰는 침략자들, 땅을 놓고 싸우는 경쟁 부족들, 마을 전체를 덮친 기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장로들에 따르면 최초의 가족들이 산으로 내려온 것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전멸과 익명 사이의 선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고 가혹했던 동굴은 지상이 더 이상 보장할 수 없는 안전을 제공했습니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임시 피난처가 될 예정이었던 것이 영구적인 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태어났고 어둠은 생존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외부 왕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도로가 개척되고 도시가 전기로 밝혀지고 시끄러워지는 동안 부족은 조용한 돌의 세계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비밀주의를 중심으로 진화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상의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빛은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노출, 취약성,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연구자들이 마침내 접촉을 시도했을 때 부족은 그들을 밖으로 데려가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지상은 예측할 수 없는 신들, 떠도는 영혼들,
그리고 한때 그들의 조상들을 숨게 만들었던 고대의 위협들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혈통을 구한 그림자에 충실하며 남아 있습니다. 그림자에 의해 형성된 사회. 빛 없는 삶. 동굴 안에서 사회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불가능해 보일 형태를 띱니다. 기록된 규칙도, 조각된 표시도, 인공 조명도 없이 그들의 구조는 기억, 목소리, 본능에 의존합니다. 리더십은 각 가족 그룹의 최고령 구성원에게 속합니다. 수십 년 동안 어둠을 헤쳐나가며 모든 메아리를 지도처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장로들은 분쟁을 해결하고 사냥 그룹을 지정하며 부족의 구전 역사를 지킵니다. 가족들은 벽이 아닌 소리로 구분된 방에서 삽니다. 부드러운 휘파람 소리는 한 가족의 공간을, 박자가 믿는 두드림은 다른 가족의 공간을 표시합니다. 아이들조차 유창하게 말하기 훨씬 전부터 이러한 소리의 경계를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각은 작은 역할만 할 뿐, 대신 부족은 발소리, 호흡, 메아리의 미묘한 조합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합니다. 장거리 통신은 바위에 반사되는 외침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 개인은 터널 내에서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특유의 음색을 개발합니다. 일상적인 임무는 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물을 깃는 사람들은 지하 가을을 탐색하고 사냥꾼들은 눈먼 물고기와 동굴 서식 생물들이 번성하는 더 깊은 방으로 여행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도 혼자 걷지 않습니다. 어둠은 적이 아니지만 단결을 요구합니다.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은 거의 폭력을 수반하지 않으며 대신 위반자는 목소리가 없는 방에 격리됩니다. 이는 어둠 자체보다 더 무서운 침묵입니다. 그들의 사회는 비록 단순하지만 법이 아닌 신뢰, 전통, 그리고 그들을 품어주는 동굴과의 긴밀한 유대감으로 묶여 정확하게 기능합니다. 숨은 자들의 의식, 어둠이 신성해질 때. 부족에게 어둠은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신성, 보호자, 모든 의식이 얽혀있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아이가 첫 숨을 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신생아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어떤 불꽃도 허용되지 않는 침묵의 자궁으로 알려진 방으로 옮겨집니다. 장로들은 동굴벽에 손을 얹고 자연의 진동이 아이를 그림자가 이끄는 삶으로 맞이하게 합니다. 불은 드물지만 깊은 경외심으로 다루어집니다. 결코 가볍게 사용되지 않으며 오랫동안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불꽃은 출생, 사망 또는 특정 정화 의식 중에만 피워집니다. 부족은 빛이 위쪽 세상에 불안한 영혼들을 깨울 수 있다고 믿으므로 횃불은 동물의 가죽으로 보호하여 빛을 희미하고 순간적으로 유지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식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성인식인 메아리의 통과입니다. 10대들은 돌이 갈라지는 소리,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 조절된 호흡 소리에만 의지하여 구불구불한 터널을 혼자 탐색해야 합니다. 끝에서 한 장로가 그들을 기다리며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한마디 속삭임으로 그들의 성공을 확인합니다. 장례의식 역시 신비와 침묵을 혼합합니다. 고인은 엿근잎으로 쌓여 돌이 가장 차가운 좁은 틈새에 안치됩니다. 부족은 결코 무덤을 표시하지 않으며 대신 동굴이 각 영혼을 흡수하고 기억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전통은 외부인에게는 으스스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둠을 부재가 아닌 조화, 안전, 조상의 존재로 보는 공동체의 영적 중추를 형성합니다. 일상의 생존, 돌과 그림자로 조각된 삶. 동굴에서의 일상생활은 시계나 햇빛이 아닌 본능과 환경에 의해 완전히 형성된 리듬으로 전개됩니다. 아침은 지하 가을이 더 시끄러워지면서 시작되는데 이는 먼 곳의 강구량 증가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가족들은 나뭇집과 동물 가죽으로 만든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하고 숙련된 움직임을 보입니다.
물을 깃는 사람들은 신선한 물방울이 모이는 좁은 통로로 향하여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조롱박을 채웁니다. 사냥꾼들은 시야 대신 소리에 의지하여 동굴 깊숙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동굴에 서식하는 생물들, 즉 눈먼 물고기, 창백한 개, 그리고 자신들처럼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작은 포유류들을 추적합니다. 각 사냥은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두드리는 소리가 먹이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한 조용한 언어 역할을 하는 조정된 노력입니다. 아이들은 바닥이 평평하고 안전한 지정된 방에서 놉니다. 그들은 터널이 열리기 전에 공기의 변화의 변화를 느끼고 더 깊은 물을 나타내는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며 각 가족 구성원의 호흡 패턴을 인식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이러한 기술은 수업을 통해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몰입을 통해 습득됩니다. 요리는 온도가 떨어지고 동굴 공기가 잔잔해지는 저녁에 이루어집니다. 작은 불은 신성한 공간으로 빛이 너무 많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밀폐된 구덩이에서만 피워줍니다. 식사는 간단하지만 영양가가 높습니다. 구운 곤충, 훈제 고기, 습한 바위 벽에서 채취한 버섯 등입니다. 외부 세계가 아는 밤은 이곳에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족은 동굴이 조용해지고 메아리가 부드러워질 때 휴식을 취하며 보호막처럼 자신들을 둘러싼 끊임없는 어둠에 의지합니다. 잊혀진 세계의 음식, 햇빛을 보지 못하는 식사. 그들의 식단은 농업이 불가능하고 햇빛이 땅에 닿지 않는 세상에 의해 형성된 적응의 증거입니다. 밭 대신 그들은 돌에서 수확합니다. 버섯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며 축축한 벽을 따라 무리를 지어 자랍니다. 일부 품종은 생물 발광으로 희미하게 빛나 부족이 불꽃 없이 길을 찾고 먹이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버섯들은 날것으로 먹거나 말리거나 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굵은 반죽으로 갈아서 먹습니다. 단백질은 동굴에 숨겨진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사냥꾼들은 시야가 아닌 압력에 의존하는 엮은 덫을 사용하여 지하 가을에서 눈먼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들은 또한 박쥐, 작은 설치류, 그리고 어둠 속에서 번성하는 창백한 개를 잡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뼈는 육수를 위해 가루로 만들고 가죽은 옷이 되며 지방은 가끔 있는 의식용 불꽃을 피우기 위해 저장됩니다. 곤충은 그들의 식단에서 또 다른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귀뚜라미, 딱정벌레 유충, 동굴 바퀴벌레는 가장 활동적인 밤에 채집됩니다. 외부인에게 이러한 미에르한 음식은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부족에게는 에너지 함량이 높고 찾기 쉬운 진미입니다. 저장은 자연의 기적입니다. 가장 차가운 방은 천연 냉장고 역할을 합니다. 나무짚에 쌓인 고기는 상하지 않고 여러 주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훈제는 천천히 타는 이끼로 이루어지며 음식에 독특한 흙내음을 더합니다. 그들의 식사는 간단하지만 의도적입니다. 모든 한 입은 그들을 부양하는 동굴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밭도 시장도 햇빛도 없는 세상에서 그들은 전적으로 어둠 속에서 태어난 그들만의 요리를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모든 논리를 거스르는 적응. 수세대에 걸쳐 부족은 외부 세계에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들의 눈은 유난히 크지만 색이 옅어 거의 빛을 반사하지 않습니다. 시력은 제한적이지만 다른 감각은 놀라운 수준으로 예리해졌습니다. 그들은 반향 위치 측정에 가까운 방식으로 소리로 길을 찾습니다. 혀를 부드럽게 차는 소리, 돌에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 심지어 주변 공간을 지도화하기 위해 되돌아오는 조절된 호흡 소리까지 사용합니다. 추측처럼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복잡한 정신적 계산으로 외부인이라면 공황 상태에 빠질 구불구불한 복도를 자신 있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의 청각은 가장 작은 물방울 소리나 동물이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공기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로들은 단 한 번의 소리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과학자들은 종종 그것을 일축하지만 동굴에 들어간 모든 탐험가는 부족 구성원들이 마치 돌 자체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용히 그들 뒤에 나타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몸도 육체적으로 적응했습니다. 동물 가죽으로 만든 겹겹이 쌓인 옷과 수세기에 걸쳐 발달한 느린 신진대사 덕분에 추운 온도를 장기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발은 단단해져 울퉁불퉁한 바위를 잡도록 모양이 잡혔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균형 감각도 비인간적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훈련된 등반가라면 기어갈 좁은 돌출부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신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리를 형성한 생활 방식의 결과입니다. 어둠 속에서 진화는 그들을 지상세계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조각했습니다. 문 앞에 선 현대 세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사람들. 수세기 동안 부족은 산에 자연적인 요새와 동굴에 꿰뚫을 수 없는 어둠에 의해 보호받으며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확장하는 현대 세계는 그들의 성격 가장자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탐험가, 연구원,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일부는 지식을 찾고 다른 일부는 구경거리를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가까이 다가가기 훨씬 전에 거부당하며 위험한 지형과 부족의 상호작용 거부에 의해 막힙니다. 짧은 만남에 성공한 소수의 사람들은 조심스럽고 경계하며 단호한 사람들을 묘사합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그들의 불신은 적대감이 아니라 생존 본능입니다. 그러나 위협은 매년 다가옵니다. 기후 변화는 지하수 수위를 변경하여 가을이 마르거나 예측할 수 없이 범람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그들의 식량원, 특히 눈먼 물고기 개체군과 필수적인 버섯 군집을 교란합니다. 관광은 엄격히 제한되지만 상기슬 근처의 인간 발자국을 증가시켰습니다. 쓰레기, 소음, 변화된 야생동물 패턴이 서서히 위로 퍼져 동굴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립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질병의 가능성입니다. 외부 인구에게 흔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자연 면역력이 없는 부족을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입, 보호 또는 재배치 여부를 논의하지만 부족은 모든 접촉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독을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조용한 포식자입니다. 외부 세계에 신중한 보존과 존중이 없다면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은 폭력이나 재앙이 아니라 환경의 느린 침식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둠에 의해 형성된 문화는 그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밝고 시끄러운 세상에 조용히 삼켜질 수 있습니다. 부족의 영혼, 그들이 어둠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이유. 외부 세계에게 어둠은 두려움, 제한 또는 위험입니다. 그러나 이 부족에게 어둠은 정체성입니다. 집입니다. 장로들이 위쪽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목소리는 경계와 슬픔 사이의 무언가로 부드러워집니다. 그들은 햇빛을 너무 강력한 힘, 익명성의 안전을 앗아가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그들의 신념 체계에서 지상은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불안한 영혼들과 한때 그들의 조상들을 숨게 만들었던 고대 갈등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동굴은 요람입니다. 그 벽은 모든 세대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모든 메아리는 한때 그곳을 걸었던 누군가에 대한 기억입니다. 각 방은 공유된 이야기, 출생, 차가운 공기와 섞일 정도로 부드럽게 속삭이는 노래의 온기를 담고 있습니다. 부족은 자신들이 갇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호받고 있다고 봅니다. 어둠 속의 삶은 겸손, 단결, 단순성, 그리고 자연 세계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라는 그들의 가치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평화가 보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에서, 지구 위가 아닌 지구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동굴을 떠나는 것은 집뿐만 아니라 혈통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뢰하지 않는 세상, 항상 예측할 수 없고 위험했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대에 걸쳐 빛의 혼돈 대신 그림자의 안락함을 선택하며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눈의 어둠은 제한이 아니라 성격, 유산,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가장 순수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여정이 끝나갈 때 해가 산 뒤로 녹아내리는 동안 동굴 가장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세상이 따뜻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동굴이 차갑고 조용하며 손길이 닿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한 걸음으로 나뉜 두 세계, 하나는 빛으로 빛나고 다른 하나는 고대의 그림자에 쌓여 있습니다. 당신 뒤에서 부족은 조용히 움직이며 결코 일몰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안으로 향하여 수세대 동안 조상을 보호해온 어둠을 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들을 형성한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모든 메아리, 모든 차가운 돌, 좁은 터널을 통해 전해지는 모든 속삭이는 이야기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목격하면 어둠이 평화, 위안, 심지어 소속감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소를 알게 되면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세상에서 하루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여정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고 역사와 흥미로운 장소를 사랑하는 사람과 이 동영상을 공유하십시오.